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된 컨텐츠입니다. 조선 야사실록이라는 거 해볼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이제 다 끝났고 이어서 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어떤 야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딱딱하고 지루해 졸리단 말이야. 학교에서 한 걸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사 쪽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조 때 있던 일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누구야? 정조 이서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드라마로는 잘 알고 있죠. 예, 이산입니다. 이산이 이제 정조고요. 본명이 이산이에요. 조선의 22대 임금이죠. 투투. 왕 중에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 조선의 왕 중에 성군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세종대왕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국사 시간에 안 잔 거다, 그지? 그리고 또 한 명의 성군을 꼽자면은 바로 이 이산이 되겠습니다. 정조죠. 둘이 투탑이에요. 성군 투탑 되겠습니다. 정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성격을 좀 말해보자면은 정조라는 사람은 자기 신하에게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대요. 되게 엄격했대. 근데 백성들에게는 또 매우 인자한 임금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정조가 어려서부터 항상 이 자기 정권 다툼의 표적이 됐었어요. 힘들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산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이야. 다른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암투에 의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왕이 돼서 그런지 정치인들의 권력 비리를 없애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군이고 이 정조 시대가 상당히 좀 태평했다. 뭐 이렇게 편안한 때였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요, 가족 간의 정치 싸움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거를 직접 봐요. 사도세자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는데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산의 할아버지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죽는 거야. 할아버지가 21대 임금의 영조거든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보고 정치에 혐오감이 들었을 때, 하지만 왕이 됐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요, 신하들에게 욕을 진짜 많이 했다 그래요. 입이 이제 막말 킹이었대. 그래서 회의 중에도 신하들이 뭐 실수를 했거나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이면은 바로 쌍욕이 튀어나왔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을 때겠죠. 뭐 회의 중에 영의정한테 하는 말이 뭐 이런 거였던 거야. 야, 너는 있잖아. 야, 넌 이게 생각이 없냐? 영의정한테. 아니 뭐 이런 애가 영의정이 됐는지. 야, 얘 누가 뽑았니? 내가 뽑았냐? 내가 했어?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 아, 나 슈발 막. 뭐 이런 식의 말을 서슴없이 했다 그래요. 그래도 뒤끝은 또 없었다 그래. 뒤끝이 없으면 뭐해? 신하들이 이미 개망신당했고 뭐 마음이 다 상했는데. 이렇게 욕을 막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어때요? 신하들도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해도 좀 통용이 됐었나 봐. 그래서 신하 중에 한 명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어. 번역하면은 전하의 업무 처리 방식이 매우 상당히 글러 먹으셨는데, 이러한 것은 전하의 급한 승질머리 때문에 요즘에 옥체가 편찮으신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이유 때문인 줄로 아래요. 뭐 이런 식의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건 뭐야? 뭐 거의 자기를 죽여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소문이 올라오자 다른 신하들이 얘한테 무례하다면서 중벌을 내려야 된다고 주청을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또 어때? 쿨한 남자거든요. 신하들이 바른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뭐가 단점이다, 뭐가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바른말 해주는 신하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면서 벌을 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벼슬을 줬고요. 바른말을 해줬다. 나에게 임금인데 어려운 사람인데도 바른말 해줬다면서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좀 뭐랄까 뒤끝 없고 쿨한 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하들한테는 상당히 거친 남자였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함, 또 차도남 같은 마음을 또 갖고 있었던 인자한 백성으로, 어떤 당시 조선시대를 통틀었을 때 그 백성들이 가장 좀 백성을 좋아하는 왕이다라고 꼽자면은 정조를 꼽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조 때의 야사 이야기들을 보면은 미담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담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게요. 정조 시대에
충청도 홍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춘영이라고 하는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춘영, 이름이 이춘영입니다. 착한 선비 이춘영 씨. 이춘영이란 사람은요,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 몇 년째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과거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시험이 있다. 그래서 머나먼 이 한양길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이렇게 싸매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죠. 한양까지 가고 있었는데 뭐 며칠 걸리겠지, 그지?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가는 도중에 하루는 저녁이 됐는데 산속을 지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주변에 보이는 거라고는 온통 나무밖에 없었어. 춥잖아. 그럼 빨리 비를 피해야 돼. 그래서 옷이 젖어서 완전 비 맞은 생쥐꼴이 된 거야, 이춘영 씨가.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둘러보다가 마침 눈앞에 미륵당이 보였대요. 미륵당입니다. 미륵당은 지금 수원에 있죠. 미륵보살의 석불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수원이니까 뭐 한양까지는 뭐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네. 예,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륵당에 들어온 이춘영은 젖은 옷도 말리고 책도 읽으면서 뭐 시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과거 준비해야지, 가야 되니까 또 다음날. 근데 한 사람이 이때 갑자기 또 이 미륵당 안으로 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였어. 아니, 이 산중에 그것도 밤이 다 돼가는데 여인네가 혼자 여길 왜 왔냐는 거지.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점은 이 남녀가 비에 맞아가지고 한 공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밤이 찾아와 버렸어요. 이 여인네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미륵당 안으로 들어오게는 됐지만 미리 와 있는 이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지. 서로 몰랐던 거지. 그래서 자, 여자의 몸으로 사실 이 혼자 산속에서 비를 피하는 게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치? 자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정감이 느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 처음 보는 남정네가 불편하기도 했고, 이 남자, 외간 남자를 경계하느라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해봐. 둘이 방 안에 남녀가 이렇게 비에 맞은 채로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는 거야. 처음 보는 사이가. 자, 서로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얼굴만 이렇게 훔쳐보면서 뭐 대화도 하지 못하고, 왜 남녀는 유별하잖아요. 조선시대는 뭐 편안하게 쉴 수도 없었어요. 어디 처음 보는 남녀가 이렇게 막 누워 막 그러지도 못했어. 날이 저물고 막 밤이 찾아오는데도 이게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오늘 꼼짝없이 이 안에서 둘이 밤을 지내야 돼. 보내야 되는 거야. 자, 두 사람 모두 길을 다시 떠날 수는 없었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 미륵당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혼자라면 어때? 그냥 편하게 누워가지고 막 코 골면서 잘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남녀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구석에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구석에 붙어가지고 그냥 밤을 셀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 남녀라는 거는 참으로 이 묘한 아리까리한 껄쩍지근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공기의 흐름으로도 서로에게 끌리게 돼 있단 말이지. 자,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특히 이런 어떤 이 황수정 씨 같은 농익은 여인의 향기 같은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나는 거지. 시간이 흐르자 이 이춘영이라는 선비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몸이 뒤틀립니다. 남자였던 거지. 건장한 남자였던 거지. 자, 선비로서 처음 본 여성을 탐낸다, 뭐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 막 이게 천사랑 악마가, 야, 뭐해? 이게 기회야. 빨리 달려드셈. 천사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선비님, 정절을 지키십시오. 이런 걸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던 거지. 결국 그렇게 서로 잠에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다음날 됐어요. 아침이 됐어. 아무 일도 없었네? 나 아쉬운데, 이러면은. 아니, 이게 이러면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가 없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자리에 그냥 서로 그대로 있었대, 밤새. 뭐 아쉽지만 뭐 비도 그쳤고 아침이 됐고 두 사람은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야겠죠. 이 여인이 미륵당을 나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선비가 근데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맙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산중에 이 서로 한 방에서 밤을 보내는데 자신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보살펴주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모르는 남정네고 처음 보지만 굉장한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갈림길에서 이 여자가
이춘영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비님, 저희 이렇게 밤을 보낸 것도 인연인데, 그런 인연 아니야. 저희 집이 이곳에서 가까우니까 잠시 들러서 쉬었다 가시지요. 저희 남편도 결혼했네. 저희 남편도 그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태도도 너무 공손했고 이춘영은 이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집을 비웠네? 남편을 못 만났어. 이 여자 남편을 못 만났어. 친구 만나야 되는, 친구 맺어야 되는데. 자, 여인은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테니까 일단 과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다시 한번 꼭 들러달라라고 했어요. 신세 갖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춘영은 이제 집을 나서서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됐죠. 근데 이때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이 여인네의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겠죠. 시누이가 이 둘이 이야기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건 또 뭐야. 선비가 떠나자 이 시누이는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아주 색다르게 비트를 타면서 이 자기 오빠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오빠! 언니 남자 만나는 거 봤어. 뭐 부인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못 살아 정말.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자, 그러자 이 남편, 여인의 남편은요, 화가 났죠. 바람 피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시누이의 말만 들으면은 자기 마누라가 아마 이런 장면이었구나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 자, 바로 자기 부인에게 달려가서 화를 냈습니다. 이 사실을 솔직히 털어놔라. 강냉이다 털기 전에 말해라. 부인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미륵당에서 있었던 일 다 말했어요. 근데 이 남녀의 스캔들이라는 게 어때? 사실은 아니지만 막상 듣게 되면은 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야. 남녀의 관계라는 게. 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시누이가 문제인 거죠. 이 기집애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의 부인의 말을 결국 믿지 못하게 됐고요. 친정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이 사이에 과거를 보러 간 이춘영은 어떻게 됐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양반이 아니었는지 과거에서 낙방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륵당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집이 보였지만 낙방했잖아. 쪽팔리잖아. 들렸는데 과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아씨 떨어졌어요. 뭐 창피하니까 마음이 좀 이제 토라졌고 안 좋잖아. 그래서 그냥 이춘영은요, 새 친구를 사귄다 뭐 이런 거를 접고 당연히 이런 마음이 안 들지. 그냥 집으로 모른 척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억울하게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 사연도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가 됐어요. 과거 시험이 다시 열립니다. 과거 시험에 이춘영이 다시 응시를 했는데 와씨 이번엔 잘 봤어요. 기출 문제를 잘 뽑았는지 잘 봤어. 자,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며칠 더 한양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날 밤 궁궐에 있던 정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정조의 꿈인데요. 꿈에 흰 옷을 입은 도사가 나타나서 꿈이야. 유씨성을 가진 사람과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유씨랑 이씨가 둘이 장언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될 건데 이씨성을 가진 남자가 지조가 높고 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장언으로 뽑아라 라는 꿈을 꾼 거야. 이서진이 정조가 이산이 자, 꿈에서 일어나니까 이래. 참으로 이상한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조는 이 꿈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다음날 일어나서 과거 시험을 본 사람 중에 이씨와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이 이씨란 사람은 이춘영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춘영을 불렀어요. 성적이 뭐 좋기도 했고 이 사람이 꿈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불러서 이춘영과 이제 정조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이춘영이 얘기를 했겠죠. 지난해에 겪었던 어떤 이 한 여인과 밤에 비 오는 날 미륵당에서 만났던 이 얘기를 막 이렇게 했어. 깨끗하게 보냈다. 나 아무 일도 안 했다. 하룻밤 보낸 사연을 들었어요. 이춘영이 뭐 자기 어필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 여자에게 손끝도 대지 않았다. 나는 아주 청렴결백한 아주 선비 오브 선비다. 나 같은 사람이 조정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사옵니까? 임금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정조는 이춘영의 이런 얘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와, 씨,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이춘영의 도덕성을 높이 사게 됩니다. 정조는 자기 꿈이 들어맞자 너무 신기하니까 유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름이 유우춘이었어. 유우춘. 자, 호기심이 들어서 이 유우춘이라는 사람도 불러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글쎄 유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이춘영이 말했던 그 미륵당에서 만났던 그 여인네의 남편이었던 거야. 남편이었던 거야.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정조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자기 꿈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나에게 뭔가 예지 능력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건 뭔가 하늘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춘영과 유춘의 아내를 불러서요, 의남매를 삼게 합니다. 이 정조가 좀 오버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그죠? 아니, 강제로 가족을 만들어주네요. 자기가 왜?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그런데 이걸 임금이 굳이.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리고 유춘의 동생과 이춘영이 혼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의남매를 맺게 되면은 이 이춘영에게도 여동생이 되는데 결혼을 하네? 좀 아무튼 뭐 당신은 가능했던 건가? 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정조의 명에 의해서 이 이춘영과 유춘이라는 두 남자는 모두 장원급제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 자칫하면은 서로 오해로 인해서 이 둘이, 이춘영과 유춘이 원수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 신우이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은 동시에 금이 환영하게 되었고 평생 아주 친밀한 사이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모두 간밤에 꿈꾸었던 아주 정조의 기묘한 꿈 때문이 아니었을까. 서프라이즈 버전 여기까지입니다.